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매월 초에 3만 원 정기훈 해주시는 귀동냠님, 눈남님, 매월 15일에 만원 후원해주시는 운나이7님, 팟빵으로 2만 원 정기 후원해주시고 계시는 막송님, 감사합니다. 데이터 올리고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을 차용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 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olic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댓글 소개를 못해서 댓글 소개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아니고 그동안 네. 유튜브 댓글들이 계속 생각보다 반응이 좀 있는 중입니다. 제가 계속 소개를 그러게 해서 그렇지 말이에요. 않은가라고 긍정적인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 방송에 이거 이렇게 하니까 글자가 좀 작군요. 지난 방송 중에 188화 가상 환경이 무엇이고 한데 글이 곤란하게 한데요에서 윤대원님께서 미니 아래에 있는 건 R은 통계 패키지 언어였고 파이썬은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미니 기본 함수에 포함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관련된 다른 언어 중에 있는 표는 좀 있긴 한 것 같고요. 근데 그때 아, 저희가 잘 개발 몰랐 언어에서도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잘 몰랐던 게 파이썬 3.4부터 3.4면 꽤 오래됐습니다, 생각보다. 스태티스틱스라는 표준 패키지 내에 포함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파이썬만 설치하면은 같이 설치가 되는 패키지인 거죠? 네네네. 표준 그리고 거기에 패키지라고 미니 하는데 있고. 네, 그래서 임포트 외에 OS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스태티스틱스라는 표준 패키지가 있다고 합니다. 필수로 같이 깔리는 그런 패키지. 네. 맞습니다. 근데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판다스가 그전에 너무 유명해져 버렸다. 넘파이라든지.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걸 쓰는 사람을 아예 못 본 것 같은데요, 진짜? 저도 검색을 네. 해서 일부러 찾아봤을 때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질문 주신 것 때문에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 '있더라.' 같은 음. 느낌이었어요. 음. 그래서 답글을 주셨길래 저도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 알았어 갖고 '아, 설명에다 써야지.' 해 놓고 까먹고 있었어요. 아. 그래 갖고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조연서 님께서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읽을 때 어색하지 않게 했어. 좋아." 조현석 님? 네. 네. AMD를 암드가 아니라 AMD로 발음해 주세요. ARM과 헷갈립니다. 맞아요. 음. 이게 ARM64랑 암드64라 그러면은 암64처럼 들리잖아요. 그래 갖고 음. 앞에를 암이라는 같은 발음에 D나 드는 잘 안 나는 발음이 있을 수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더라고요. 저도 음. 헷갈리는 거라고 알고 있고 사실 가장 안 헷갈리게 할 만한 말은 X86이랑 M1이라고 하면 됩니다. 음. 근데 아예 그 두 다른 개가 표현이니까. 예예. 대신 그게 정확하게 그걸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엔 또 애매해요. 그래 갖고 음. 근데 그렇게 근데 하면 AMD를 예. 암드라고도 해요, 원래? 저는 항상 AMD라고 발음을 했었어서. 어 제가 듣던 데 중에는 암드라고 하는 경우도 저는 어. 들었었어요. 이게 근데 음. 이런 발음이랄 게 사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라서 원래 맞아요. 예. 네. 그 뭐 아주 안 헷갈리려면 인텔 아키텍처라고 하면 되지 뭐. 음. 아니, 이게 약자니까. 왜 네네. 그쵸, 그쵸. SQL도 어디는 시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시퀄이 표준 발음이기도 해요. 그렇게 또 소개하대요. 예예예. 소개글 보니까 그게 그죠? 그게 음. 표준 안시 시퀄 쪽 그 설명에 보면 제 기억에 뭐 이것도 오래돼 갖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퀄이라고 읽으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니까 그렇게 말이에요. 읽으세요라는 게 너무 오래전에 정해 놨던 거라서 이제 그런 걸 모르고 SQL이라고 발음하면서 공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레거시 먹미?' 약간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예. 음음. '웬 꼰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맞는데도. 예예.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러니까 이름을 만든 사람이 불러 달라는 대로 불러주는 게 맞죠. 그죠? 가능하면. 그게 저는 음.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요? 그거를 예예. 음. 다른 사람이 다르게 부른다고 해서 그게 죄인가? 틀린 거 아니죠 그건. 예. 그리고 근데 그쵸? 그걸 또 뭐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억지로 잘못 발음하고 "나 잘못 발음한 게 맞는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예. 근데 그 잘못 어. 발음하고 주장하는 것 갖다가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거에 굳이 반응할 일인가 같은 느낌이어 네. 갖고 네. 언어니까 언어는 뭐 여러 문화의 영향을 또 받는 거고 또 네. 바뀌기도 하는 거고 쉽게. 그러니까 쪼끔 이렇게 뭐 포용력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런 건 좀 헷갈리니까 헷갈리는 거는 구별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제가 음. 옛날에 영어 학원 다닐 때 영어 학원에서 스시 발음을 영어로 하는 법을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스시? 초밥이요? 예. 네. 예 예. 근데 자기는 영어 발음을 잘해야 된다는 걸로 한국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스시는 일본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영어 발음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 수시라고 해야 된대요. 그럼 그래? 현대는 현다이라고 해야겠네? 그렇죠. 그런 거지. 현다이라고 하는 어. 게 정통 영어 발음이고 그래야 알아듣는다 이거야. 그렇구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는? 매우 사대주의적인 발상인데 그분은 여 뭐 그게 옳다고 생각하셨나 보죠 뭐. 뭐 이제 영어 발음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알아들으려면 그렇게 해야지라 그러면 할 말 없긴 한데 어 어. 인터내셔널 영어라는 분야가 생길 정도의 세상인데 그 그럼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긴 미국식 했어요. 영어 안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걸요? 그러니깐요. 굳이 그게 뭐 마이너잖아요. 이 미국식 영어라는 게 그러니까. 마이너 중에 하나일 텐데 그걸 이해하지 맞아요. 못하더라고. 음. 아무튼 그리고 언제나 감사한 댓글 달아주시는 것 중에 조현성 님께서 이렇게 그 챕터라고 부르죠. 유튜브에 챕터라고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그걸로 바로 갈 음.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쓸 때는 60 분을 넘어갔을 때 요 시간 표현이 없었어요, 10분 초일 때. 어. 예. 그래서 원래 69분 41초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래 갖고 옛날에 제가 쓸 때는. 근데 이번에도 어. 그렇게 해 놨었는데 동작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음. 갖고 바꿔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알게 돼서 수정을 해 두었습니다. 아. 그거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수정하시라고? 네네네네. 이게 69로 돼 그렇구나.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랬구나. 그 챕터가 안 없었던 먹었구나. 모양이더라고요. 예. 음. 여기 끝에가 없었어. 감사합니다. 몰랐던 네. 기능을 또 알게 됐네요. 그리고 89화 지난번에 나간 챗GPT에 호민정음 님께서 네.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귀엽지 않은데 애기는 다행히 귀엽습니다. 어. 그쵸. 박 박사는 귀엽진 않아요. 저는 귀여움과는 많이 먼 것 같고 그래도 뭐 아이랑 있을 때라거나 아내분과 있을 때는 귀여운 모습이 나올 때도 있지 않아요? 애기들이랑 있을 때 우리는 보지 쪼금 못한. 다른 모습이 나오긴 하죠. 그게 음. 이제 첫째는 쪼끔 주변 관찰을 쪼금 더 많이 하고 약간 웃음을 함부로 주지 않는 타입의 아이였다면 어? 둘째는 지금 뭐 했다 하면 웃는 웃음이 많은 아이여 갖고 음. 그러면 인제 좀 즐거워져요. 그 즐거움을 할 수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 반응을 해 애가 잘 웃어 주니까. 주니까 예예예예. 어. 그래 잘 웃어 주는 리액션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게 최고입니다 진짜. 그렇죠. 그러면은 두 아이가 한쪽은 엄마 닮고 한쪽은 아빠 닮고 이런 건가요? 성격이? 이 성격이 그 어떤 거에 기인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음. 첫째가 쪼끔 아빠스럽고 둘째가 좀 엄마스럽구나 같은 느낌을 가지고 그래 있긴 그런 것 해요. 같아서. 예예예. 그렇기는 한데 뭐 다른 요소들도 여전히 있으니까 예. 음. 뭐 '그런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둘째는 몸이 단단해요. 뭐 허벅지가 원래 첫째보다 2 배는 넘게 나온 것 같고
아 애초에 체형이 달라요? 예 아예 달라요 오 아예. 예 둘째는 숨어소수처럼 그렇구나. 나왔어. 오. 그럼 확실히 두 자녀분의 유전자가 다르겠다. 그럼 골격을 결정하는 DNA가. 날 때부터 그렇다면. 환경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 아 그쵸. 그거는 그 환경은 크게 아무리 봐도 달라질 게 환경의 문제는 아닌 없잖아요. 거죠. 예. 그니까 이건 그리고 완전 유전자의 역할이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니 전에 한번 김 팀장님한테 제가 질문도 한번 했었고 얘기해 준 적 있잖아요. 이게 유전적 요소라고 착각하기 좋은 너무 제한된 환경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음. 그 어떤 특성들이 이 유전에 기인하는 게 맞는 것인가를 검증할 때 어 부모와 같은 환경에 항상 있기 때문에 생기는 바이어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환경 때문에 나타난 후천적인 요인인 건지 아니면 정말 유전으로 인한 선천적인 요인인 건지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한 적이 그렇죠. 있어요. 예. 예. 집 그래서 내에서만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하죠. 그죠, 집을 그죠. 분리하지 않는 다음에야. 일부러 쌍둥이를 낳은 다음에 집을 분리하는 연구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쌍둥이가 그런 연구에 되게 '소중한 자원이다.'라는 것까진 들었던 것 같아 옛날에. 맞아요. 음. 그래서 심리학 연구에서 항상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쌍둥이 연구. 음. 아 그다음에 그리고 일란성일 때 일란성일 때 어느 정도 유사성이 달라지는가 이런 거 되게 음 중요하죠. 네. 일환성일 때는 사실 형제랑 다름은 없잖아요. 그냥 또 완전히 똑같은 유전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음. 그렇죠. 음.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오늘 댓글 소개가 좀 길어져 갖고 근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네. 팀장님은 여전히 화면이 보이지 않는 상태. 네. 제 얼굴보다 이 사진이 낫지 않나요? 아니 근데 지금 띄워 놓은 거라도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예 아 화면이 없으면 아니 말할 때 요 가운데에 이렇게 볼륨이 움직이는 나온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 말하는 것 그래 같이 갖고 느낌이 들죠. 음음음. 되게 특이한 경험이에요. 로봇이랑 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도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시각 어. 정보로 같이 제공되니까 소리가 실제 들리는 거랑 어. 별개로 그 있는 게 무슨 낫더라고요. 영화에서 그래서 로봇이 말할 때 눈이나 입 부분에 이렇게 색깔이 진해지거나 옅어지거나 이런 기능들을 보여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어. 그냥 스피커인 거 같고 뭐 얘가 소리가 내고 있다는 시각적인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오는 거랑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니까 이 시각 정보인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음. 지금은 대화하고 있으니까 약간 그 시각 정보가 쪼금 더 필요한데 잘 적용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음. 음. 그리고 사진이 있으면 왜 나도 모르게 그 사진에 눈을 보면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아 그쵸. 근데 그게 그게 없으면 멍 때리는 느낌이 들잖아, 아무것도 그 없으면. 눈이 그런 뭐죠? 본능적인 뭐 주의 환기랑 그 뭐지? 신경 쓰임을 만든다면서요? 맞아요. 사람이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게 눈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왜 그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눈 모양 이렇게 스티커 붙여 놓으면 교통사고율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효과들이 있죠. 예. 그래 갖고 화물차들이 뒤에다가 무지막지하게 큰 눈 맞아요. 같은 거 많이 붙여 놓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게 그런 효과인 것 같다. 음. 좋습니다. 잡설을 좀 그만하도록 하고 오늘은 또 박 박사가 준비해 보도록 해 보았습니다. 네. 주제는 간단해요. 오늘 할 거는 약간 실습에 가깝고 유튜브 콘텐츠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영상 유튜브로 봐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뭐냐면 지난 시간에 김 팀장이랑 얘기가 잠깐 나왔던 제가 근황 시간에 얘기했어요. 어 윈도우에 리눅스 터미널을 설치를 해 두고 거기서 GUI를 사용하게 돼 가능해졌다라는 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김 팀장이 이거 콘텐츠로 해 달라고 한번. 네. 그래서 화면을 공유하면서 시작을 해 볼게요. 윈도우 제약 조건이 좀 있는데 윈도우 10 이어도 되기는 합니다만 윈도우 11인 게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사용하기 좋아요. 저도 아. 예 윈도우 11로 올려 놓고 쓰고 있는데 저는 우선 기준은 11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쭉 팔로우업 해 드리는데 그 앞에 뭐 설치하는 방법 다른 거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링크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WSL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소개되고 있는 중이어서 그리고 개발자들도 좋아하는 도구여서 앞에
WSL을 어떻게 사용하냐, 그리고 그거랑 관련된 윈도우 터미널이란 놈은 어떻게 설치하냐, 이런 것들이 다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팔로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하이퍼V 뭐 뭘 켜야 하이퍼 스레딩을 켜야 되니 뭐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윈도우 11 넘어가면 다 켜져 있는 게 기본값이에요. 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윈도우 11 쓰시고, 아니라면 쪼끔 어려운 과정 거쳐야겠지만 설명되어 있는 다른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터미널 우분투를 먼저 설치하는 거에서 바로 시작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공유를 한번 해 볼게요. 어 이번엔 이 모양으로 해 볼까요? 밑에가 가려지는 게 별론가? 우선 올려 볼까요? 설치는 윈도우 11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는 거에서 설치하면 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는 애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그냥 바로 위에 검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검색하는 곳에서 자기가 쓰기 좋은 유용한 어 리눅스 배포판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윈도우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뭐 윈도우 음. 옛날 거 뭐 홈, 있을까요? 윈도우 8. 프로. 아니 그것도 아 아니에요. 네네. 윈도우 8 종류. 그 아 홈이나 프로 이런 것들은 개의 베리에이션이라는 느낌이고 윈도우 어 NT. 그쵸. 뭐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들인데 이제 네. 가장 유명한 게 데비안 계열이라고 부르는 애들이고, 데비안 계열이라고 부르는 애가 이제 우분투, 데비안 이런 쪽 장르의 리눅스가 있습니다. 뭐 민트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 레드햇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업용 리눅스 OS를 하는 회사가 있고, 그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페도라 비슷한 게 수세 뭐 이런 애들이 있고, 그게 페도라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음. 센트OS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센트OS는 최근에 또 어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와 갖고, 뭐 로켓이라든지 루키라든지 비슷한 다른 장르의 애들을 따라가려고 만든 애들도 있고, 뭐 경량화 리눅스라고 부르는 알파인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배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배포판이라는 게 리눅스 커널은 아마 거의 다 같은 걸 쓸 텐데 그 주변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시스템 패키지 매니저라고 부르는 장르의 애들이 각자 여러 몇 가지가 있고, 뭐 팩맨이라든지 앱트겟이라든지 유미라든지 라는 것들이 이제 리눅스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도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거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아무래도 리눅스를 딥러닝 생태계에서 시작했다 보니까 우분투가 약간 그런 데이터 과학적 쪽 그 생태계에 많이 초기 지원이 좀 음. 있었어요. 그래서 우분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분투 검색하면 우분투가 점유율이 제일 높은가요? 저도 거의 우분투로 그렇지는 얘기를 않아요. 들었던 것 같은데. 아 그렇진 않아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분투가 점유율이 올라가게 된 계기가 데이터 과학 때문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음. 그전에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서 센트오에스가 가장 점유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우분투는 앱트겟이라는 패키지 매니저를 쓰는데, 그 센트오에스 계열, 페도라 계열 같은 경우는 유음이라고 하는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고요. 유음이 우리나라에 이제 리눅스 사용하는 개발자들에서는 훨씬 더 많이 쓰였던 도구였던 것 음.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여기 검색해서 들어왔는데, 이 유분투가 캐노니컬 그룹이라는 곳에서 지금 만들고 관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아주 적극적으로 손잡고 WSL을 개발하는 데 기여한 그룹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음. 네. 그래서 이쪽에 쓰는 걸 저는 편리하게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저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가 열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가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다운로드 클릭하면 설치가 다 될 거예요. 저는 열기를 통해서 터미널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분투 음. 터미널이 실행이 됐고요. 제가 원래 쓰는 터미널은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윈도우 터미널이라는 거에 연동해서 사용해요. 이거는 네. 제가 지금 개발용으로 쓰고 있는 환경이고, 쪼끔 윈도우 네이티브한 터미널인데 리눅스를 쓸 수 있다 같은 느낌으로 쓰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치를 안 한 거 설치해서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돼서 지금 기본 우분투 중에 다르게 설치하는 방법으로 제공을 해서 갖고 왔고요. 여기에는 apt get update 같은 명령어를 수행해서 지금 패키지 매니저에게 지금 어떤 패키지들이 어디 있는지 리스트 뭐 "정보를 갖고 와." 같은 걸
제가 명령을 내렸고 그걸 통해서 동작을 수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리눅스를 지금 윈도우에서 쓰고 있다. WSL2를 음.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좋아요. 다 끝났네요. 저는 여기다가 두 가지를 설치할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RIG라고 하는 R 언어의 매니저 동작을 수행해 주는 도구가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왜냐면 RStudio가 그 뭐지? 오픈 소스 버전, 기본 버전일 때 한 번에 하나의 R 버전만 사용할 수 있게 강제되어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요 RIG를 사용하면 여러 버전의 R을 사용하는 바꾸기 같은 동작을 이 RIG가 지원을 해 줘요. 여기도 보면 가상 R 환경 쓰는 것 같은 개념인가요? 아 그건 또 아니고? 예. 그러니깐 여러 개 비슷한데 얘는 R만 그러니깐 런타임만 관리해요. 음. 그 패키지를 전부 다 관리해 주는 게 아니고 얘는 네. 여러 가지 버전의 R을 설치할 수 있게 해 주고 그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R만. R만. R의 네. 패키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패키지까지도 저는 신경 안 쓰고 있긴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음. 그거는 다 차라리 전에 소개해 드렸던 R인부 같은 걸로 쓰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근데 이게 왜 보시면 필요해요? R 버전을 여러 개 쓸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은 필요하지 않은데 음. 제가 쓰는 환경에서 요걸로 R을 설치하는 게 쪼금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음. 리눅스 R을 설치하려면 설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명령어라든지 뭐 다른 돌아가서 해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절차들을 좀 리눅스라는 생략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어. 리눅스의 설치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쓰 해야 할 알아야지만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음. 고걸 좀 그걸 좀 우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간소화된 방법인 거군요. 뭐 그런 셈인 거죠. 네. 여기 보시면 ARM은 아니니까 요걸로 전 리눅스에 설치하는 거니까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네 좋아요. 우선 고 여기서 명령어를 네. 복붙 한 거예요? 복붙 음. 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이거 엔터 그냥 바로 설치한 애를 사용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껐다가 켜 보도록 할게요. 음. 요 음. 터미널 도구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건 좀 뭔가 좀 안 예쁘네요. 아니 뭐 그것도 그런 것 같고 지금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그런 터미널 이런 애 쓸 때 익숙하게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제가 지금 잘 못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타이핑을 음. 할게요 그러면. 와 이거 복붙이 깃허브에 안 돼요? 바로 안 되나 본데요 지금 해 보니까? 우클릭해서 붙여 넣기 한번 해 보실래요? 그 지금 그게 안 상태로? 돼요. 제가 그게 그걸 안 익숙하게 돼요? 사용하는데 예. 그쵸. 보통 그렇게 했었는데. 예. 그 윈도우에서 우클릭하는 붙여넣기가 아주 유용하거든요. 음. 우선 맥에서도 안 되고 그거는 그래서 아니면 익숙해지고 컨트롤 나서 인서트?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저. 그리고 그 RStudio 내에서도 동작을 안 하잖아요 그게. R스튜디오에 있는 터미널. 예. 거기 되는데? 안 돼요. 아니요. 되는데 나 어제도 했는데? 그래? 어. 한번 다시 하고 알려주세요. 안 되던데? 네네. 그래요? 예. 이 명령어가 어떤 순서고 이게 왜 있고 이런 것들을 우선 넘어갈게요. 네. 그거는 그럼 리눅스에 대해서 똑같이 좀 그냥 알아야 되겠 입력하는 거죠? 네네네. 네. 끝났나? 끝났나 봐. 끝났네요. 아까 설치가 된 거였는데 몰랐어요 제가. 순식간에 설치가 된 거예요? 예예. 그냥 오. 그러니까 "설치 중입니다."라는 프로세스가 없나 봐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 그냥 요 에러가 없으면 위치에 그냥 릴리즈가 돼 있는 곳에 압축 파일이 업로드가 돼 있고 그걸 다운받아서 압축 풀고 실행하는 위치에 옮기는 걸로 끝나 있어 갖고 제가 잘 몰랐어요. 네. 요거 화면을 좀만 크게 해줄 수 있나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근데 글자를 요렇게 하면 키우니깐 안 안 예뻐 갖고 예뻐. 우그러지네. 네.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폰트 설정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미리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RIG를 보면 명령어에 대한 설명이 음. 간단하게 있고요. 저는 add를 할 겁니다. 리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 볼게요. RIG 리스트. 네. 리스트라고 하니까 여기에는 어디가 시작이지? 아, 설치된 게 없군요. 리스트에 설치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전 실행을 해 볼게요. 레이티스트 릴리즈라고 하는 건 지금 스테이블 버전으로 나가 있는 버전을 설치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특정한 버전을 명시하고 작성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음. 릴리즈 버전을 설치하도록 할게요. 얘가 또 확대하면 출력 위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튼 내려가 보도록. 출력 전환도 좀 이상해서 그것 때문에 바꾸고 있었던 건데, 와, 여러 가지를 엄청나게 많이 설치합니다. 이거는 R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를 한 번에 설치하기 전에 몇 가지 뭐 추가 경로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회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사용을 했었고요. 음. 네. 아까 보시면 여기 R이 설치된 여러 리스트가 저희가 말하는 패키지 레포지토리라고 부르는 네. 거가 저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값이 음. 있고 R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 레포지토리를 추가하거나 이런 작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음. R을 최신 버전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리눅스를 잘 알지 못하면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어 갖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우회해서 진행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어 뭐지? 지금 제가 제공하는 것 중에는 그걸 확인해야 돼요. 지금 WSL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건 GUI 도구가 동작하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네. 제공하는 건 WSL-G라고 하는 오픈 소스이고요. 얘가 그래서 지금 저희의 WSL 프로그램이 어떤 동작을 수행을 잘 해 주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 GPU WSL G용 GPU 드라이버가 따로 있어요. 그 vGPU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인텔 WSL용 GPU 드라이버를 설치를 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걸로 설치하면 될 텐데,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있으시다면 위에 거를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게 드라이버가 안 맞으면 그러면 GUI가 안 뜨는 거예요? 네네네. 에러 나요. 아. 그래서 저걸 설치하고 지금 요렇게, 요거는 Gedit이라고 하는 GPU, 그러니까 리눅스에 사용하는 메모장 같은 프로그램인데, 고런 게 동작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음. 여기서 지금 WSL 버전이 몇이어야 동작합니다 같은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고걸 좀 찾아보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윈도우 10 이라면 빌드 190442 이상 또는 윈도우 11 이어야 합니다. GPU 어. 드라이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어 같은 문서인가 보네요. 윈도우 10 쓰시는 분들은 일단 최신 업데이트 한번 하고 나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될 것 음. 같아요. 그러면 WSL G랑 요거의 기본 버전을 확인하는 명령어가 있었던 걸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보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잘 설치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설치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 RIG R이라고 하면 될 거야. 맞나? 아니래요. 뭘까요? 뭐라고 치면 나올까? add, list, default. 제가 실제로 R 실행하기까진 굳이 안 해 봤었어요. 그거 안 하고 바로 RStudio 켰으면 됐어 갖고. 사용하는 방법이 그런 게 없는 것 같을 수도 있군요. 라이브러리 제공하나 봐요. 라이브러리가 있긴 있는데 최근 버전인가 봅니다. 시스템. 팩을 사용해서 설치할 수 있군요. 좋아요. 그냥 바로 RStudio 설치를 먼저 할게요. 제가 여기서 R을 실행할 그냥 실행해 볼까요? 그냥 실행하면 되겠지? 짜잔. 좋아요. 오. 4.2.2 설치가 잘 최신 됐습니다. 버전으로. 네. 어. 그래서 그냥 Q 해서 종료를 하면 될 것 엄청 같고요. 간단하네. 네. 말했잖아요. 저게 이걸로 RIG 하면 덕분인 거죠? 그렇죠. 이걸로 음. 하면 여러 가지 설정 더하기 하는 과정들을 생략할 수 있다니깐요. 좋아요. 네. 그래서 RStudio 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파시지라고 부르는 회사에, 그러네. 네, 아직 입에 회사를 붙지 않았어. 맞아요. 심지어 지금 아직. 파시코로 넘어가 주네요. 예. 좋습니다. RStudio ID를 가서 여기에 프로 말고 리눅스? 저희는, 예, 데스크탑 버전을 가서 받아야 되는데, 가서 보면
다운로드를 찾아서 링크를 볼 겁니다. 윈도우를 기본값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우분투 데비안 버전을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가 우분투 18 이상이랑 우분투 22랑 프로그램이 다르네요. 이거는 저희가 버전을 오. 한번 볼게요. uname-a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게 하면 리눅스의 지금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WSL2라고 나오는군요. 그러면 얘를 껐다가 켜서 버전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나오나요? 제 기억엔 그랬어요. 안 나오네? 우분투 버전 보는 법이 있을 텐데. A가 풀 출력이라 보여야 되는데. 그렇군요. 22 근데 설치되는 게 22라고 제가 알고 있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버전을 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영상이 재미가 SB 언더바 없어지는데 릴리즈 띄고 -A 다시 A라는데요. 그거는 저기 가서 해야 돼요. 다른 터미널? 그거는 파워쉘에서 해야 됩니다. 음. 갑자기 어려워졌죠. 그냥 우분투인데 얘가 버전이 어떻게 들어가 있지? 지금 이거는 제가 따로 쓰고 있는 우분투고 지금 좀 전에 설치했던 애가 이 기본 우분투거든요. 22가 맞을 거예요. 우선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죠. 우분투 거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거기에 안 나와 있나요, 네. 혹시?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 우분투 버전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좋아. 그렇지. 있어야지. 요렇게 하면 된다네요. 어떻게 되는지. 네, 22 버전이 맞네요. 지금 여기 버전이 기록되어 있는 파일을 출력하기 같은 형태로 지금 테스트를 해봤고 22.04 버전이 버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2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도록 할게요. 이거를 그 WSL 하드디스크 환경에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클릭을 하고 링크 주소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주소 복사를 하고 여기엔 아무것도 없죠? 좋아요. wget 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이 deb라고 하는 리눅스 설치형 파일을 요 CLI 환경에서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게 그거를 설치 파일이에요? 설치 윈도우의 파일이에요. exe 파일 같은 거예요? 맞아요. 좀 음. 전에 제가 그 RIG 설치할 때는 실행 바이너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복사하는 걸로 해결을 했는데 얘는 복잡한 애이기 때문에 요 패키징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 가지 파일을 묶어서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패키징이라고 부르고 네. 이거는 데비안 우분투 계열에서 사용하는 패키지 단위입니다. EXE보다는 MSI에 가까워요. 이거를 설치하려면 d 패키지라고 하는 명령이 동작해야 되는데 잘 되네요. 그래서 여기 i에 RStudio 자동 환송도 안 돼. 제가 오타였군요. 이렇게 하고 i 하고 수행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루트 계정이어서 앞에 sudo라는 걸 입력하지 않고 수행하고 있는데 보통 설치할 때 sudo 앞에 놓고 실행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비밀번호 물어보고 설치를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삽질을 몇 번 해야 됩니다. 저는 앞에 삽질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 때 여기 우분투에 우분투 시스템 패키지 시스템 라이브러리 중에 이 RStudio의 GUI 버전을 사용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잘 써놓고 까먹었어. 어디다 뒀는지. 다시 한번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렇게 설치해서 틀리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인데 한 번씩 해 볼게요. 보시면 SSL랑 클랭도 없군요. 기본 설치가 전혀 없네요. 우선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t
이렇게 지금 RStudi오를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깔려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게 없어서 지금 에러를 출력한 거고. 네. 이게 네. 뭐지? 크기를 키워 놓으니까 제가 지금 보기가 너무 힘든데 해 보시죠. -y lib ssl dev lib clang dev lib xkb common x11 0 lib pg pq5 되면 좋겠네요. 우선 설치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왜? 지금 그 클랭 dev는 명령어가 뭔지 설명 안 해 주셔도 돼요? 앱트겟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분투 계열, 데비안 계열의 리눅스에 사용하는 시스템 패키지 매니저의 명령어고요. 네. 인스톨은 그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인스톨 명령어를 수행할 거고 -y는 "너 이거 설치하는 거 맞니?"라고 물어보는데 처음부터 yes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 설치할 때 지금 기본 버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인스톨돼 있는 것들 중에 디펜던시 문제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선 제공하는 명령어를 수행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할 게 되게 많군요. 500 메가를 설치해야 된대요. 이게 빈 리눅스를 설치하고 시작을 해서 앞에 설치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확장을 좀 취소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자꾸 와 폰트가 꼬이는군요. 우선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 500 메가 정도 설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다른 얘기 조금 더 해 보도록 합시다. 요거 설치하는 거 보면서. 아까 이거 말고 원래 쓰던 터미널 있잖아요. 그거는 따로 설치를 해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네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가시면 음. 마이크로소프트 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또 똑같이. 음. 보여 드릴게요. 어 터미널. 그냥 터미널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가장 맨 앞에 있을 거예요. 맞아. 윈도우즈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이걸 음. 사용하고 있고요. 얘는 왜 맥 쓰시는 분들은 터미널 꾸미기 네. 같은 걸 좀 하세요. 뭔지 아세요 그게? 뭐 색깔 들어가고 막 이런 거? 폰트 바꾸고 이러는 맞아요. 거? 예. 네. 그런 것도 그런데 우선 요 터미널 프로그램부터 설치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맥에서 네. 가장 많이 쓰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하이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뭐 그거 아니어도 최근에는 뭐 "21 세기 터미널이다."라고 하면서 나온 WALRP 와프라고 부르는 애가 있기도 합니다. 걔는 맥 전용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기네 터미널용 프로그램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자기네가 뭐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걸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는 우선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만족스러워요. 음. 제가 쓰고 있는 건 우분투 22 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윈도우즈 터미널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윈도우 내에 쓰는 봤던 지금 WSL2에서 제공하는 제가 우분투 22 버전 설치한 그다음에 음. 윈도우즈 파워쉘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MD 명령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에 클라우드 쉘이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걔를 연결해서 이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여기에 설정을 한다면 뭐 아나콘다 프롬프트라든지 git bash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파워쉘이랑은 다른 거죠? 그쵸. 파워쉘은 지금 얘는 네. 프롬프트를 출력해 주는 도구 같은 껍데기. 느낌이에요. 예예. 그러니깐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쉘 프롬프트라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걔를 음. 출력해서 보는 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쉘들을 더 쓰기 편하게 도와주는 도구? 그럴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같습니다. 거죠? 음.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본적인 설치가 문제없이 됐다고 하니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물론 요 한 번에 끝날 리가 없습니다. 제가 한 6개 정도 더 설치를 했으니까 지금 지금 요 기본 설치 말고도 문제 있는 애들이 좀 더 있을 거예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뭐 하는 김에 터미널 소개 좀 잠깐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는 Z쉘이라고 부르는 쉘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스타쉽이라고 하는 그 테마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요렇게
요런 모양, 그다음에 여기 아이콘이랑 그 기본 정보들 출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 줍니다. 음. 예.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출력을 쓰고 있고요. 이게 뭐지 메모리 사용량 뭐 이런 출력부터 지금 도커가 있다면 아니면은 뭐 파이썬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폴더 내에 있는 파이썬 버전이 몇이고 패키지 매니저 어떤 걸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추가 정보들을 이렇게 바로 출력하는 걸 도와줘요. 음.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어메? 끝났나 봐요. RStudi오가 설치가 됐습니다. 실행할 때 에러가 나나? 모르겠네요. 한번 해 보시죠. RIG에서 RIG가 자기가 제공하는 관리하고 있는 기본 R 실행 명령이 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얘가 아예 RIG RStudio라는 명령어를 제공해요. 그래서 그걸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RIG RStudio 스튜디오 짠. 이렇게 하면 원래 창이 떠야 돼요? 네. GUI 창이? 그리고 요렇게 떴다는 거 자체가 지금 실제로 실행이 됐다는 뜻인데 제가 처음에도 잘 몰랐었거든요. 어디 이상한 데 숨어 있어 갖고 못 아 찾고 창이 있거나 떴는데 예예. 제가 지금 모니터가 3 개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윈도우 탭 눌러 보시면은 없는데? 안 떴어? 예. 없어요. 지금 요거는 프로세스를 실행해서 지금 켜져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하는 걸 해본 거고요. 지금 아 보시 여기 예 여기 RStudio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오른쪽에 커맨드 음. 부분에 RStu디오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의 작업 관리자 같은 그런 거구나. 맞아요. 그거를 터미널에서 어.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 이걸 예쁘게 해 주는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지만 어 R 러닝 하나가 있는 거 보니깐 돼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해 볼게요. 종료가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특별히 나오지 않는 걸 보니 뭔가 추가 설정이 필요한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 아니면 이럴 땐 터미널을 껐다 키면 도움이 되나요? 해 볼까요? 좋아요. 네. 껐다 켜 봅시다. 제가 지금 잘 기억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 GUI를 켜는 기본 설정을 뭐지? 설정 값으로 넣어 줘야 된다거나 이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까먹어 갖고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 우선 새로 켰고 안 되는 거 맞는 것 같고 제가 지금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거에 어 설정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봐 얘는 잘 되잖아. 네. 잘 되고 있어요. 이걸 디버깅하는 영상을 콘텐츠로 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잠시만요. 왜 얘로 만들면 안 될까요? 뭐가 문제일까? 아 그거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셧다운 종료가 그냥 종료가 아니라 이 명령 쪽에서 아 아예 종료시켜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WS 아예 끄나? 커널을 꺼 버리는. 네네네. 그걸 끄는 행위를 그치. 쟤는 안 꺼지네? 그러면 꺼졌다.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해 어떻게 한 볼게요. 거예요? 아 여기 파워쉘에서 WSL 셧다운이라는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WSL 프로세스들을 종료하는 동작을 수행을 했을 거고요. 저 다시 실행을 해 볼게요, 우분투를. 그냥 먼저 실행해 볼까? 못하죠. 좋아요. 좋아. 여기 이런 문제들이 있네요. 지금 보시면 libgel이 없다고 합니다. libgel 설치를 찾아 볼게요. 이 과정을 그래 했었는데 '왜 어디 갔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음. 그럼 일단은 우분투 한번 껐다 네. 켜야겠네요. 그죠? 뭐 그쵸. 그렇기도 하고 예. 이렇게 제가 지금 아마
아라이즈로 실행하는 것 때문에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되면서 그 뭐지? 수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놓쳐서 진행을 했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찾아보는 방법은 이렇게 우분투 그 리눅스의 패키징 버전 이름을 찾아서 출력된 애의 이름을 치면 libgl이었죠. 근데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패키지명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게 좀 불편해요. 저는 libgl-dev라는 애를 설치할 거고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똑같이 좋아요. install -y libgldev 이것도 오른쪽 키 복사 붙여넣기가 이번에 돼요. 왜 그러는 걸까? 지금 요 과정을 몇 번 더 해서 필요한 패키지가 뭔지를 찾아가고 설치하는 과정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 우분투 같은 데서 안내가 있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있을 법한데 안 보였어요, 제 기억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압축 푸는 버전의 우분투가 있네? 저게 더 쉬웠을 수도 있겠네. 여기에 설치하는 방법 같은 게 기본이 있는지 좀 찾아볼까요? 뭔가 필수가 뭐가 있다 이런 안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분투 22 인스톨. 리눅스 힌트. 좋아요. 이런 설명 좋습니다.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다 하고 기본 에센셜 디펜던시 그러네요. 이 과정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아라이즈를 쓴 거였어요. 다운로드 수행되고 D 패키지의 -i는 제가 맞게 수행한 게 맞는 것 같군요. 그다음에 R이 수행되는 거 확인을 했고 앱트겟 설치하는 거 했고 어잉? 얘는 특별히 다른 거 없이 잘 설치가 됐는 모양이네요. 저는 안 됐으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실행. 여전히 안 됩니다. 좋아요. 다른 게 나왔어요. 요거 찾아볼게요. 우분투 12 아주 좋아요. RStudi오에 있었네. 뭘 설치해야지 실행할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이고 로케이트 요거군요. 이거를 수행하면 된답니다. 한번 해 볼게요. 실행했을 때 에러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에러 메시지가 바뀌는 거예요. 에러 메시지가 바뀌기만 한다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얼마나 네.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RStudi오를 또 실행해 봤더니 여전히 안 되고 또 다른 애가 나타났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돌아가서 "똑같은 애를 어떻게 설치하면 되니?"라고 물어봅니다. 우분투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좋아요. X 컴포짓 데브 이런 게 있네요. 음. 이게 자꾸 스크롤이 위로 올라가 갖고 불편하다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인스톨 B니까 요 정도.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Y 띄고. 아이고. 하나, 둘 띄고. 좋아요. 엔터. 이거 시스템 라이브러리라는 걸 설치하는 과정인데 이 RStudio라는 프로그램이 OS 그러니깐 자기가 실행하는 공간에 있는 프로그램들에게 의존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깔려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중이고 더 요령 있고 예쁘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수행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걸 다 끝내고 나면 제가 요거를 찾아서 한 번에 묶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명령어를 수행을 해 네.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좀
다른 분들이 사용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i386은 필요 없는데? 이게 왜 i386으로 돼 있지? libSSL 좋아요. 근데 그 다른 사전에 설치해야 되는 라이브러리가 나중에 뭐 RStudio 버전이 바뀌거나 하면 달라질 수도 있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이제 그 라이브러리 어디에서 오류를 발생시키는지를 찾아 가지고 고거를 깔아 주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겠네요. 지금 저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음. 보통은 설치를 하는 곳 그러니까 설치해 주겠다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에서 "뭐뭐뭐가 외조선이 필요하니 설치하세요."라고 안내를 해 주기는 해요. 음. 근데 고대로만 그게 하면 되긴 하는데. 네네네. 보통은 예. 그런데 음. 그게 지금 저는 못 찾았어요, 그전에. 이게 알스투디오에서 제공해 주는 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없더라고요, 찾아봤을 때. 아까 네. 제가 간단히 검색을 한번 해 봤죠. 그래서 이거를 진안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고 진안 네. 근데 진안 요 터미널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엄두가 나서 지금 "방송으로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이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과정을 계속해야 되니까 약간 불안해지네요. 아 좋아요. 이렇게 패키지명 계속 찾아야 되는 게 좀 불편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리눅스 다른 사람들 쓰기 싫어하겠다. 이럴 그렇지 바에야 않을까요? '도커를 배우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 근데 도커가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문제잖아요. 윈도우에서. 한 탭만 켜지잖아요. 웹 브라우저에서 써야 예예예. 된다는 그 거. 알스투디오 맞아요. 그게 서버 불편하죠. 오픈소 알스투디오 서버에서 오픈 소스를 사용할 때 얘 제일 큰 문제가 그 거기서 제공하는 기능이 오픈 소스라서 그 기능을 제약을 해 놨어요. 멀티 세션을 음. 지원하지 않아요. 멀티 세션이라는 게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띄우는 걸 제공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그것 그래요? 때문에 몰랐네. 어. 지금 뭐 그게 켜 보세요. 그래서 같은 음. 주소로 한 번 더 켜서 다른 프로젝트 하고 싶어 키면 기존에 있는 애가 꺼져요. 어. 네. 그래서 뭐 물론 여러 개 킬 일이 많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 소스 창 닫는 단축키가 네. 탭을 닫는 단축키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 코디하다가 기존에 그거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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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맞아. 세션 전체를 꺼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가지고 물론 단축키를 바꿀 수는 있지만 아주 그냥 힘들었어요. 어 이제 제가 아는 게 나왔어요. 제가 알아서 '이거 왜 여기서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구나.'라는 걸가 나왔던 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몇 개 안 남았어요. 한 너댓 개면 끝날 겁니다. 그냥 사운드 툰가 보다. 그 뭐지? 단축키 네. 계속 실수하는 거는 단축키가 익숙해질 정도로 어 뭐지? 키보드 작업이 고도화돼 있는 김 팀장에 한정되는 문제지 않나요? 아니 왜 컨트롤 W 정도는 다들 많이 쓰시지 않을까요? 아닌가? 왜냐면 크롬 쓰면은 보통 탭을 막 왕창 열어 놓잖아요. 그러네요. 저 됐어요. 된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지금까지 것들을 다 진행을 했고 지금 사실 여기 보시면 아까 중간에 요 정도에서 그냥 멈춰 있었거든요. 그게 네. 실행이 돼서 저의 다른 창에 켜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보여 드릴게요. 알스투디오 실행을 하면 지금 몇 가지 과정 출력을 하고 지금 포어그라운드 그러니깐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이제는 터미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실행을 해 주는 상태가 됐고요. 제 왼쪽 화면에 떴습니다. 잠시만요. 보여 오. 드릴게요. 오. 짠. 이게 와. 테마가 달라졌죠? 그러니깐 제가 원래 기존에 켰던 애랑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네요. 지금 음. R 설치돼 있고 이번에 알스투디오 설치했던 설치 파일이 있는 곳에서 실행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보시는 것처럼 이 터미널이 요거를 실행한다라는 것 때문에 점유가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터미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얘를 터미널 꺼야지 끄면 안 이렇게 되죠. 꺼도 돼요? 돌아가는 거죠. 그쵸? 아니요. 터미널을 아. 끄면 꺼져요. 그니까. 그래서
얘를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리눅스에서는 많이 쓰는 노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안 쓰고 아라이즈를 쓸 거예요. 아라이즈가 백그라운드로 실행시켜 주는 동작을 수행을 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수행을 하고 저는 터미널은 어. 터미널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좋아요. 그럼 지금 터미널을 여 꺼도 돼요? 꺼도 어 RStuDV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한번 해 볼까요? 꺼 보자. 종료. 살아있나? 살아있네요. 오. 살아있습니다. 아예 그냥 별도로. 네. 어우 살아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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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다. 예. 제한 시간 내에 했다. 이거 여기 이 어 지금 이 그 디폴트 워킹 디렉터리는 그럼 어디예요? 이거 그거 아까 명령어를 수행하는 곳이에요. 아. 그 네. RStudio 설치된 경로라고 봐야 되나? 네네네. 네. 여기 어. 사실 글로벌 옵션이 아마 있긴 할 텐데 한번 봐 볼까요? 여기에 디폴트 워킹 디렉토리라고 돼 있고 물결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예. 물결이 아 이걸 왜 테스트한다고 껐을까요? 물결이 리눅스에서는 자기 사용자 홈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그걸 물결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cd 물결 엔터 친 요 공간이 지금 워킹 디렉토리이고요. 지금 음. 제가 요 두 개가 원래 있던 거고 아니 제가 R 설치하면서 만들어진 거고 지금 얘네가 뭐 이런저런 설정 파일들입니다. A가 전부 보여줘, L은 리스트로 보여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도 제 기억에 뭐 새로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mkdir 뭐 프로젝트 그다음에 프로젝트 들어갈게요. 그다음에 rig RStudio 실행하면 제 기억에는 이게 실행되는 곳이 기본값이 폴더를 가지고 켜졌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네. 보겠습니다. 새롭게 켜졌고 아니네요. 대박. 그냥 자기가 기본 글로벌 어 하는 위치가 있나? 네 워킹 디렉토리 여기 기본값이라고 돼 있는 여기에서 실행이 되는군요. 여기서 음. 조정하시면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프로젝트 제가 좀 전에 만든 게 그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됩니다. 끝난 것 같아요. 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뭔지 보여드리려면 요걸 보여드리면 돼요. 짠. 2개 켜졌지롱. 오. 아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그렇군요. RStudio 서버로 실행한 도커 통해서 실행한 RStudio 서버의 웹 브라우저 쪽은 탭을 2개 켤 수 없어요. 그죠. 예예. 음. 그래서 저는 요거 2개 켰지롱 짠 이게 된 거죠. 그 윈도우하고 리눅스하고 파일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럼 만약에 리눅스에서 RStudi오를 열어 가지고 제가 뭐 CSV 파일을 저장하거나 이랬을 때 윈도우에서 그 파일을 열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R 스크립트 파일이라든지? 맞아요. 이게 윈도우 쪽에서 이 리눅스 쪽 접근하는 건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리눅스는 윈도우에 접근하는 게 좀 수월합니다. 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m/c로 하면 윈도우의 C 드라이브예요. 예예예. 그래서 여 안에 있는 폴더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프로그램 파일즈 뭐 그 다른 폴더가 많이 안 보이네. 이 다큐멘트 앤 세팅 뭐 이런 폴더들이 보이죠? 요 폴더에 들어가서 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파일즈 같은 경우는 좀 치기가 어렵긴 해요. 이게 삐기 음. 경로가 있으면 동작을 수행 안 하니까 이거를 요렇게 뭐 감싼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이죠. 제가 설치된 윈도우의 프로그램 파일즈 폴더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음. 이제 이 터미널 복사 같은 걸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냥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도 아까 그 RStudio의 워킹 디렉터리에 접근할 수 있어요? 봐 볼까요? 그게
그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 놨어요. 아 그 둘 간의 호환이 되도록 세팅을 할 수 있겠군요. 네네네. 여기 있다. 되네요. 여기 아 보시면 바로 돼요? 제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밑에 보이세요 여기? 아 아 예. 작아요? 예. 안 키워져. 이게 최대인데? 여기서 보여 보여요, 드릴게요. 보여요. 예. 여기 우분투랑 우분투 2204 폴더가 있죠. 네. 여기에 이게 그 리눅스 시스템의 그 폴더들입니다. 제가 아까 있었던 건 루트. 음. 고 루트 안에 제가 만들었던 프로젝트 폴더 보이시죠? 있네요. 네. R이랑 프로젝트 폴더 있으니까 이곳에 파일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왜 여쭤봤냐면 저는 어떻게 많이 사용하냐면은 요 폴더를 워킹 디렉토리를 네.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다 연동을 해 놓고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거 연동해 놓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요? 해 보고 알려주세요. 저는 안 써서 그리고 다른 윈 사람한테 예. 별로 권장하고 싶은 방법이 아니어서. 일단 윈도우에서는 구글 드라이브는 그게 쓸 때마다 에러가 나서 원드라이브로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자동으로 백업하는 용도로 원드라이브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요렇게 세팅했을 때도 똑같은 식으로 쓸 수 있는가가 궁금했었어요. 음. 아니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전혀 모르겠다거나 문제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아마도 어 그게 계속 고민되는 지점인데 사람들이 역시 뭐지? 파일의 버전 관리 시스템을 쓴다든지 등등의 개념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익숙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 같은 거 연결해서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가지는 동작들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충돌을 일으키거나 왜냐면 그 그런 프로그램들이 파일 와치라는 부르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싱크 맞춰주는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의 효율화를 위해서 파일 가상화 같은 기능을 제공해요. 그러니깐 클라우드 서버에만 있고 여기 로컬 하드웨어에는 없는데 리스트는 보여주고 실제 쓰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갖고 와서 실행을 시킨다든지 이런 걸 위해서 가상 파일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해 주는데 그 가상 파일이랑 동작이 충돌나지 않게 설계된 프로그램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음. 예. 근데 이제 아마 구글 드라이브가 제공하는 그 가상 파일 시스템이랑은 그 기본 다른 프로그램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원드라이브는 좀 잘 만든 모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효과적이지 좀 어렵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 와치 얘가 지금 파일이 어떤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가 혹은 락 내가 지금 파일 사용하고 있어서 다른 애 쓰지 마. 이런 기능들이랑 굉장히 많이 부딪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엑셀 파일을 실행해서 켰어요. 그러면은 그 엑셀 파일은 락이 걸려서 다른 프로그램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과정을 하거든요. 지금 사용자가 엑셀을 켜서 그 파일을 수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켜져 있으니까. 근데 음. 그러면은 다른 프로그램이 그걸 고치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제가 14 라고 입력했는데 그게 지워진다거나 이런 동작을 수행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깐 내가 실행하고 있는 엑셀 프로그램이 지금 고치고 있는 요 데이터.점 엑셀 파일을 락 잠금해 두고 자기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거는데 그때 아까 있었던 원드라이브 같은 애가 파일이 변경된 게 있으면 곧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수행할 때 부딪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지만 아직 깨끗한 애는 없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깐 '아예 처음부터 클라우드에서 작업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죠 아예.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음. 아무튼 제가 알겠습니다. 네. 제가 공유해 드린 how to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아마 방 방송 올리기 전에 꼭 뭘 설치해야 하는가 리스트는 정리해서 저 테스트 한번 더 해 보고 네. 그다음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내겠다는 말은 도저히 못 하겠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본 거에 대해서 소감 혹시 김 팀장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박 박사가 정리해 주면 시도해 볼 거고요. 그쵸. 뭐 그렇게 하면 네. 사실 명령어를 하나, 둘, 셋, 한 4 개? 4 개, 5 개에서 끝날 거예요, 네. 정리하면. 예. 음. 그러니까 리눅스 상에서 R 스튜디오 쓰는 게 일단 제가 전에 체감해 봤을 때는 일단은 속도 면에서 진짜 차이가 크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저는 인제 마크다운 이용해서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똑같은 마크다운 파일인데 니트하는 시간이 완전 다른 거예요. 특히 저는 문서를 되게 길게 작성해서 그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리눅스 위에서 작동하니까 너무 순식간에 깔끔하게 에러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리눅스를 좀 본격적으로 써 봐야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인제 불편한 점들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포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백업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윈도우 상에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 보고 좋아요. 또 네 제가 알게 되는 뭐 새로운 기능들이 있다거나 편리한 점들이 있으면 또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진짜 근데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드라이브 싱크를 WSL에 걸어 갖고 하는 게 잘 되는지를 그죠. 예예 확인할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네. 된다고는 하네요, 찾아보니까. 오. 네. 그쵸. 원드라이브 그때 제가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리눅스 버전에서는 원드라이브로 파일을 어떤 식으로 백업을 한다든가 이게 안 돼서 제가 실수로 파일을 날려 먹거나 했을 때 돌아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 음. 당시에는 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예 음 깃을 쓴다는 게 사실 불편한 일이죠, 생각을 해 보면. 그렇죠. 원드라이브에 그 파일 단위로 해 놓으면 인제 깃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커밋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음음음. 이거는 혼자 일할 때 얘기이긴 해요. 하도 같이 강조해 하려면 그렇게 놨더니 하면 안 이제 돼요. 단서를 예. 막 달고 그러고 있네. 예. 왜냐면 저는 주로 혼자 일하니까.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고것만 된다면 정말 최상의 조건일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버전의 제일 예쁜 설정이랄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찾아보니까 되는 거는 같은데 여러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도 같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잘 설명된 글 같은 거 하나 따라서 해서 되면 아마 동작을 잘 할 것 음. 같습니다. 네네. 네. 저도 소감 해 보면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앞에 그리고 되게 어렵게 오래 걸리게 어렵게 진행되지도 않았었어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도. 아마 저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었고 처음 설정하기라는 단계가 띄어져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소개를 말로만 하고 지나갔던 부분은 GPU 그래픽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하는 설치하는 거? 부분이거든요. 네. 네네.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안 하면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된다고 하면 그 단계 거치고 나고 나면 아마 지금 이 화면에 이거 된단 말이야?'라고 하실 분들은 사실 리눅스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 일부러 쓰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음.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반대로 제가 하는 걸 보면서 '야 씨 그걸 그렇게 해? 답답하네 이 양반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리눅스에서 의존성 패키지가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들이 있으시면 그러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저도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한 네. 건 가장 무식하게 한 방법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리눅스 위에서 작업을 하면 예를 네네.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맥에서 작동하던 코드가 윈도우에서 안 되거나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네. 문제들이 좀 줄어들까요? 아니에요. 리눅스랑 맥이랑 윈도우랑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코달라서 네. 그럼 맥에서 그러니깐 작동하는 코드가 여전히 리눅스에서는 작동하지 않거나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네 어허. 패키지들이 그래서 그 3개 OS의 호환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패키지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R 패키지의 레퍼지토리인 크랜 같은 경우는 모든 OS에서 동작하기를 노력해라가 크랜 등록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동작 안 하면 받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썼던 패키지 중에 윈도우 인스톨러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었어요, 네. R에서. 근데 음. 그게 크랜에 안 올라가 있어요, 모르시겠지만. 아 다른 OS에서 안 돼서? 네네네. 윈도우 전용 어. 패키지라서 크랜 등록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어.
매우 깐깐한 크란이군요. 좀 아 해지직 근 정도는. 아니 그래 갖고 그런 의존성이라든지 여러 OS 호환하기 위한 동작들을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다른 데도 좀 있는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음. 저는 개발 언어로 고를 쓰니까 근데 고는 컴파일을 크로스 컴파일이라든지 여러 OS에서 동작하는 걸 지원하려는 노력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이런 컴파일을 해야 되는 데에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들 예를 들어서 파이썬, R 이런 스크립트 언어들은 자기 패키지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잘 컴파일되는 소스들을 사용해서 쓰기 위해서 컴파일이 된 형태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크로스 컴파일이라는 게 다 사실은 어려워서 그 데이터 테이블도 C로 돼 있어요. 근데 네. C의 크로스 컴파일은 쪼금 쉬운 편이에요. C++이라든지 몇 개 다른 애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깐 그게 아마 어려운 일처럼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윈도우에서 컴파일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고요. R은 더욱더 불편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체 윈도우용 자체 리눅스 쉘 같은 걸 써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깐 더 어 스크립트만 있는 패키지가 좀 관리 유지하기 수월하죠. 그러면 어쨌든 R 런타임은 여러 OS에서 동시에 수행되기를 보장하는 애니까 스크립트만 있으면 쪼금 더 관리하기 수월하긴 해요. 제가 그래서 시스템 패키지에 의존한다든지 아니면은 컴파일러의 기능에 의존하는 기능의 형태를 쓰는 것들을 되게 그동안 어려워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고 음. 네 그러다 보니깐 아마 다른 분들도 사실 생각 안 하셨겠지만 대부분 맥에서 돌아가는데 다른 데서는 안 돼. 이런 애들이 다 그런 의존 기능들을 갖고 음. 있기 때문이라서 그거를 잘 모두 되도록 열심히 노력한 패키지를 쓰거나 그 OS에서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거나 정도의 선택지인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아마 계속 WSL2를 쓰게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재밌는 옵션은 거기서 네이티브로 도커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음. 도커 데스크탑이 그 일정 명수 이상의 회사에서 사용하면 유료를 꼭 써야만 하는 정책이거든요. 네. 예. 아나콘다 같이. 네. 근데 도커 데스크탑 없이 도커 엔진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고것도 소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어 삽질하는 시간도 좀 있었고 제가 삽질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드리는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 방송할 때 별로 인기 있는 콘텐츠가 아니었어 갖고 결론만 아마 설명 글 쪽에 넣고 아마 '고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좋은 방법이 있으신 걸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도 공부를 네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치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데이터 올릭은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이 시간까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